자, 여러분들 주는 문제가 역학적인 보존 내용은 뭐 없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특히 지금 있는 문제들은 말 그대로 극고난도 문제들이에요. 지금 당장 못 푼다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질문이 뭡니까? 32번 문제네요. 그리고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 2m짜리, m짜리 이놈들이 용수철 양쪽에 접촉해 있었습니다.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A는 왼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A는 마찰공에서 정지했고요. B는 P점, Q점 여기에서 이제 마찰 구간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마찰이 없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마찰 구간이고 이쪽 높이가 7h, 이거는 h라고 하고 있습니다. B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3배랍니다. Q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P에서는 3V의 속력이라고 쓸 수 있겠죠?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B의 EK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이지 EP 증가량의 3배랍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요 점을 지날 때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질 겁니다. 네. 근데 높이 h 와서 정지했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결국에 mgh의 위치에는 증가량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즉 mgh는 2분의 1 mv제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의 속력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2분의 1 mv제곱은 몇 배에 해당합니까 하면 9배에 해당하는 위치 운동위치를 가질 겁니다. 네. 위치 운동의 감소량은 2분의 1 mv제곱의 9배에서 2분의 1 mv제곱만 남았으니까 2분의 1 mv제곱의 8배가 됩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인데요. 요 높이는 합니다. 라지 h라고 한번 써볼까요? 네. 그러면 mg 라지 h가 될 건데 그것을 3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2분의 1 mv제곱은 mgh였어요. 이해됐어요? 없어요. 그러면 2분의 1 mv제곱 이걸 그냥 뭘로 쓰면 된다? mgh라고 쓰면 되겠죠. 그것을 8배랍니다. 요놈과 이놈이 같답니다. 라지 h 크기는 얼마 됩니까? 3분의 8. 3분의 8h가 될 겁니다. 예, 요 높이가 얼마라고요? 3분의 8h라고요. 여기 속력 얼마 될까요? 그 밑에 바닥이요. 요 밑에서 받아 속력은 얼마 될까요? 잠깐만요. 여기 속력은 4배죠. 4배라는 뜻은 2분의 1 mv제곱의 몇 배? 16배가 될 겁니다. 네. 2분의 1 mv제곱의 9배와 2분의 1 mv제곱의 16배의 차이는 2분의 1 mv제곱의 7배가 됩니다. 네. 즉 CH 높이에 해당하는 mgh 7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를 더 가진다면 2분의 1 mv제곱의 16배가 되는 4V의 운동에너지를 가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실상 우리가 등가속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떨어질 때 그치? 4V에서 3V 될 때 요 움직인 거리가 7H가 나온다면 3V에서 2V 되면 요만큼의 크기는 5H가 되겠죠. 네. V가 되면 요만큼은 3H가 될 것이고요. V에서 제로가 되면 요 높이는 H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거는 자유력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속력이 이렇게 들어갈 때 0일 때 T, 2T, 3T, 4T가 되면서 V, 2V,
3V 4V가 되면서 요게 H 올라가면 요만큼은 3H 올라가고 5H 아, 7H 되는 이런 형태예요. 네. 그래서 요게 H였으면 이렇게까지 가면 4H가 되는 거죠. 네. 요렇게 되면 9H가 될 것이겠고요. 이렇게 하니까 16H가 되는. 그지? 그래서 자유낙하 했을 때 2분의 1 G T 제곱할 때 시간이 변하면서 시간 지나면서 낙하 높이가 낙하 거리가 H, 4H, 9H, 16H 할 때 그 구간 사이가 3H, 5H, 7H 되는 저 얘기예요. 당신한테 자유낙하 하면서 이거 그림 너무나 무시하게 하고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는 최대한 어쨌든 기억하셔야 했잖아요. 그 비율이에요. 그래서 7H를 보자마자 이게 V의 3V면 4V가 빨리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B라는 놈이 M자리가 이쪽으로 4V 움직이는데 운동량 고정을 보면 2M자리는 2V 성능이 되겠죠. 네. 그래서 멈췄답니다. 질문이 뭡니까 하면 각각 A가 소모한 역학 에너지와 B가 소모된 역학 에너지의 그 비율값을 구하랍니다. A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전부 다 이렇죠. 네. A는 2분의 1 M 다시 2M짜리네요. 2M 그리고 2V의 제곱이라는 요 운동 에너지를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찰 쪽에서. 반면 B는 역학 에너지가 이쪽을 손실했는데요. 자, 그러면 원래 마찰이 없었다면 올라가야 될 높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7H와 H 사이에 있는 원래 올라가야 될 높이는 얼마나? 8회. 8H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3분의 8H밖에 못 올라갔어. 8H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은 역할이가 손실됐겠죠. 말뜻 이해됐어요? 네. 즉, 요놈은 MGH 8H 올라가야 되니까 8MGH 원래 올라갔어야 될 놈이 위치 에너지 이만큼 했는데 8H 올라갔어야 되는데 8H 못 올라갔어. 3분의 8밖에 못 올라갔어. 그 말은 3분의 2만큼이 손실됐겠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되겠나? MGH의 얼마에 해당한다? 3분의 16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요거는 2분의 1 M V의 제곱의 몇 배입니까 하면 8배죠. 네. 근데 2분의 1 MV 제곱 우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 MGH를 했잖아. 네. MGH는 지우고 요거 분모 약분되면 얼마예요? 2분의 3인가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거야. 아, 정리해.
자, 나머지 동영상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44번 먼저 볼게요. 그리고 같이 수평면에서 운도가 된 물체가 44번 봅시오. 네. 왼쪽 빗면을 따라 이렇게 올라갔어요. 곡선 지나고 다시 오른쪽 빗면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을 본다 합니다. 빗면에서의 거리 L1, 2를 지났는데 이쪽이 T제로, 이쪽도 T제로 같이 하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른쪽 빗면의 거리 L3를 내려갔는데 이때 2분의 T제로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네요. 마찰이 없댔잖아요. 이해했어요? 마찰이 없으면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면 각각 등가속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네. 각각 등가속 있는데요. 이게 X축, 시간축에 따라서 Y축, 속도축을 보면 위로 올라갈 때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겠죠. 네. 근데 이게 같은 시간도 이렇게 갔다는 것은 속력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지? V1에서 V2, V3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근데 같은 시간인데 요게 T제로, 요게 T제로 같은 시간이에요. 이쪽에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는데 높이가 같으니까 같은 속력이겠죠. 네. 즉 이쪽이 V1, V2, V3가 됐다면 이쪽도 V3, V2, V1이 된 거잖아. 마찰이 없으니까. 네. 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시간이 이건 2분의 T제로가 걸릴 때. 근데요 이것도 이렇게 되올 때 2분의 T제로 걸리겠죠. 그렇죠. 이해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 길이가 뭐가 됩니까 하면 L1이에요. 요 길이는 L2가 되겠고요. 근데 L2와 L4가 같대. L2 요 길이하고 L4 요 길이가 서로 같대. 확인됐어요? 네. 요 길이 L3와 L1과의 관계를 물어보셔 하는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등가속이니까 구간 L1, L2부터 먼저 합시다. L2라고 불러주는 것은 요 두 번째 구간이잖아요.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2분의 V2 플러스 V3 이게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력이죠. 그 속력으로 T제로만큼 한 게 이게 L2예요. 그럼 L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요 구간의 평균 속력은 V1 플러스 V2의 절반에 해당하는 요게 평균 속력이겠네요. 등가속 운동하는 구간에. 그리고 걸린 시간은 얼마라고? 2분의 T제로잖아. 네. 그게 뭐가 돼? L2와 L4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럼 어떤 공기 시간을 얻을 수 있나? 어차피 T제로 씌울 수가 없잖아요. 네. 2분의 1은 지워버릴게요. 그럼 남은 건 V2 플러스 V3는 V1 플러스 V2의 2분의 1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 2배 때릴게요.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죠? 네. 등가속 운동할 때 우리가 평균 속력은 처음 속도, 마지막 속도 합의 반대했잖아. 그렇다면 요 V2라는 속력은 V1과 V3의 평균 속력이겠죠. 네.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2분의 V1 플러스 V3는 V2예요. 2도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러면 아. 속력에 대한 연립 방식이 얻어지겠네요. 네. V2 하나 치우면 이거 하나 날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빼면 이 V3는 V1이라는 식이 얻어질 수 있겠고, 알겠습니까? 됐나? 네. V1이 2V3래. 아, 2가 맞죠? 산소에다 보면 내가 2V3는 아니지. 2V3 플러스 V2가 있어야 되죠? 그치? 하나만 찍었으니까 V2 하나와
2V3는 V1이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 2V2는 V1 플러스 V3였지? 네. V1을 이쪽에 하면 2V2 V1 2V2 마이너스 V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지? 네. 됐나? 네. V와 V랑 같으니까 이 둘이가 같은 거죠. 2V2 마이너스 V3는 V2 플러스 2V3 이거하고 같은 거죠? 맞나요? 네. V2 넘기면 V2는 V3 넘어가면 3V3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V3를 그냥 V라고 한번 해볼게요. V3를 그냥 V라고 하면 V2는 3V죠. 됩니까? 3분의 1. V3를 그냥 V라고 하면 네. V2는 3V잖아. 네. 그지? 그럼 V1은 어때요? V2가 3V라고 했고 요게 V라고 했으니까 V1은 5V가 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L2는 평균 속력 얼마로? L2는 3V 하니까 평균 속력 2V로서 T0 가는 거고 L4는 3V, 5V 평균 속력 4V로서 2분의 T0만큼 움직여서 갔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그럼 뻔하게 L1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L1은 4V라는 평균 속력을 가지고 T0만큼 가면 되는 거지. 됐어요? L3는 어떻게 쓸래요? V 3V니까 2V의 평균 속력으로 2분의 T0만큼 움직인 거잖아. 몇 배 차이나? 4배 차이 나네요. 이해됐어? 누가 쏘는 구간이에요. 간단하죠? 정리해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까만 연필 하나 갖고 분명히 부족하다 했잖아. 하나의 그래프에서 이것저것 따라야 돼요. 색깔 좀 쓰십시오. 지운다고 너무 이 연필에 집착할 필요 없어. 공부한 흔적인데 왜 지워 하는 거야. 이 생각 저 생각 이것저것 끼워 맞추는 것이 필요한 거야. 됐습니다. 30분 문제 볼게요. 제일 처음에 ABC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P점에 제일 처음에 정지했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움직이면서 A 프라임 위치, B 프라임 위치, 뭐 이렇게 C 프라임 위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점이 Q점이고요. 그리고 이 점이 R점이 되네요. B 더블 프라임, A가 이쪽으로, C도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네요. 확인했습니까? 네. 예, 물체 ABC를 연결했어요. P 포인트에 가마이너와 물체가 등가속 운동을 했는데요. B가 점 Q를 지날 때 속력이 V의 속력으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V면 이 놈도 V겠고요. 이 놈도 V겠죠. 확인됐어요?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A의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은 A의 운동의 증가량의 4배다 했습니다. A의 EK 증가량의 4배가 A의 운동의 증가량, A의 EP 증가. 이런 글자가 보입니다. A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다라는 글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B의 운동 에너지는 점 R에서가 점 Q보다 3배가 될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3배라는 뜻은 속력은 루트 3V가 된 거지. 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쓰니까 속력이 루트 3배가 된 거예요. 네. 이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는데요. V에 루트 3V잖아. 앞에 썼지만 요 거리를 S라고 본다면 이만큼의 거리는 3S가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 전체 거리는 3S가 되면 뻔하게 요만큼의 거리는 2S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우리가 변이 S는 V0t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V0는 없는 상태니까 시간이 루트 3배 걸리면 이동거리가 3배가 될 것이다 하겠다고요. 되겠나? 그래서 요만큼의 거리를 S라는 다음에 이만큼의 거리는 2S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됐어? 네. A, B의 질량을 각각 M이라 했습니다. A의 질량도 M이고 B의 질량도 M이에요. C의 질량은 모르겠네요. C의 질량은 라잼이라고 잡아놓죠. Q와 R 사이 거리는 이걸 우리는 L이라고 잡아놨습니다. 예, 트레스가 L에 해당하는 숫자라는 거죠. B가 R 포인트를 지날 때 C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마찰이 어땠을까? 모든 지점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하다고? 똑같죠? 이해되셨어요? 네. 내가 왜 색깔을 이렇게 표현했냐 하는 부분이야. 지금 A라는 놈, B라는 놈, C라는 놈이 있을 텐데요. 요 놈들의 제일 첫 번째 포인트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잡아볼게요. 어차피 가만히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을 리는 없죠. 확인됐습니까? 위치 에너지 기준은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예, A가 여기 있었을 때의 기준을 잡을게요. A의 위치 에너지는 0이에요. B는 어차피 B는 이쪽에서 움직이니까 B는 위치 에너지가 변화량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럼 뭐만 남았냐? C만 남았네요. large mg h 하면 되는데, 자, 어차피 우리가 포텐셜, 중력 포텐셜 mg h를 계산하는 바, 이걸 s보다는 h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게 h 올라간 거죠. 그럼 2s 된 건 2h잖아요. 예, 2h가 우리는 l과 같은 놈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이 거리는 2h가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C가 바닥에서 이 높이가 C가 3h라는 높이를 가질 겁니다. 네. mg 3h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large mg h의 3배를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아직 당신들이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또 말 그대로 고난이도 중에 최고난이도 문제들이에요. 심지어 이거 7월 건데요. 나중에
7월의 어떤 악평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색깔을 써달라 했습니다. 헷갈리기 딱 좋아. 까만 연필로 빡빡 쓰다 보면. 자, 지금 제일 처음 상태는 결국엔 C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움직이네요. A의 질량이 M이랬잖아. 그래서 운동이지 2분의 1 mv 제곱을 가져요. B도 질량 M이에요. 2분의 1 mv 제곱이거든요. 그럼 C 운동이지는 2분의 1 라지 mv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C의 위치는 A는 위치 에너지가 H 올라갔잖아요. mg H가 된 거예요. B는 이 위치에서 움직였으니까 B의 위치에는 이제 변화는 없어요. 이만큼이에요. 여기는 라지 mg의 라지 mg의 2배가 되겠죠. 이게 3h니까 이쪽은 2h 높이였잖아요. 확인됐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저기 있네요. A의 위치는 증가량 mgh는 A의 운동의 증가량 2분의 1 mv 제곱의 몇 배래? 4배래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래서 우리는 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의 2라고 써봅시다. 요것도 2가 되겠죠? 얘는 얼마예요? 4,2죠. 이랬어요? 요 크기를 3 라지 h라 삼아봅시다. 그럼 요 크기는 얼마 됩니까? 2 라지 h라 쓸 수 있겠죠. 됐어요? 네. 어차피 A, B, C가 같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C 입장에서는 large mgh는 2분의 1 large mv 제곱의 4배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됐어요? 네. 요놈은 우리가 large h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은 4분의 h에 해당할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되겠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4분의 h를 쓸 수 있다고요. 이해됐어? 네. 그러면 노란색 포인트에 왔을 때 N은 속력이 루트 3부예요. 얘 이것도 루트 3부이고 얘 이놈도 루트 3부의 속력이 됐겠죠.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 운동을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게 3, 2를 쓸 수 있겠죠. 운동이가 3배 됐잖아. 네. 이것도 운동이가 3배 됐으니까 3, 2를 쓸게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2분의 1 라지 m v 제곱이 3배가 될 텐데 이걸 4분의 h 썼으니까 이거는 4분의 3h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럼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됐습니다. 이게 3h 올라갔거든. mgh 3배가 됐거든. 4e라 했으니까 12e가 되겠죠. b는 계속 수평에서 움직였으니까 제로예요. 그리고 이건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제로가 되겠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식은 요 3h라는 놈은 이쪽 보니까 2, 2, 4, 2, 6, 2와 그리고 4분의 h, 2h니까 2와 4분의 1h 이렇게 쓸 수 있죠? 오래간만에 보는 표시인가요? 아닌가? 근데 그거의 크기는 어떻게 씁니까 하면 3, 2, 3, 2, 12니까 18, 2와 그리고 4분의 3h에 해당합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요거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6E라고 되어 있는 놈은 얼마입니까? 3분의 3H가 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색깔 써달라고 하는 이유 좀 잘 써주셨으면 해요. 까만 연필 하나로는 복잡해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최종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는데요. B가 R을 지날 때, A를 지날 때 C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하는 거예요. C 운동 에너지는 이걸 물는 겁니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4분의 3H 이게 C의 EK예요. 6이에요. 2분의 1 MV 제곱의 몇 배에 해당한다고요? 6배에 해당해요. 우리 2분의 1 MV 제곱을 1이라고 정했잖아. 2분의 1 MV 제곱이 6배에 해당해요. 근데 질문이 속력이 아니라 MGL이라는 것의 몇 배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몇 배가 들어와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근데 L의 길이는 2H였잖아요. 이해됐어? L 대신에 뭘 쓰면 된다고? 2H를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것은 MGH의 4분의 1에 해당하네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것은 MGH의 4분의 1에 해당해요. 그래서 6배니까 그지? 요 크기는 4분의 6 MGH가 되겠죠. 2분의 1 MV 제곱이 4분의 1 MGH잖아. 2분의 1 MV 제곱이 4분의 1 MGH죠. 이해됐어? 네. 그렇다면 요 3을 쓰고 2H를 쓰면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2H의 길이를 뭐로 쓴다고? L이라고 쓴다고요. 그래서 MGL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게 C의 운동 에너지 계산 답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정리해 보십시오. 당연히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자, 36번 요걸 마지막 라스트로 해볼게요. 36번 그림과 같이 빗면의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 A는 빗면의 점 R에서 정지하고 나와 같이 R에 가만히 놓은 물체 A는 빗면의 점
Q에서 정지한다고 하는데요. 가와 나의 마찰 구간에서 A는 속력이 감소하고 가속도의 크기가 각각 3A, A로 일정하고요. 손실된 역학 에너지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PQ 사이에 H1 높이, 마찰 구간의 높이를 H2라고 하는데요. 그 비율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뭐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되는데 좀 더 편하게 그리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 P점에서 높이가 H1이라 합시다. 그치? 네. 여기서 이렇게 왔어. 그리고 그림상은 그냥 이거 같은 높이로 봐요. 마찰이 있는 부분 높이를 H2라고 할 때 이렇게 되고 어디니 보지만 왔고 R점 다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정지했다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정지하면 되는 거잖아. 같은 높이면 그래서 요렇게 왔다가 이렇게 끝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올라갈 때는 3A의 가속도고 내려올 때는 A의 가속도라고 합니다. 확인됐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사면에 놓여 있을 때 이 각도 세타에 대해서 빗면 따라 내려가는 힘은 mg sin 세타를 쓸 수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근데 마찰이 있으면 그 마찰력에 대해서는 F 마찰력은 u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올라갈 때 3a에 내려갈 때 a 어차피 빗면 따라 이 거리는 같은 거잖아. 그래서 3a라는 것은 3f의 힘이 걸리는데 어떤 힘이 걸려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a라면 f의 힘이 걸려야 되는데 어떤 힘입니까 하는 건데요. 얘가 올라갈 때는 EF라는 마찰력이 걸리고 빗면 따라 내려가게 만드는 힘 F가 요거 빗면 따라 내려가게 만드는 힘 F가 이렇게 걸렸으면 3F가 걸리겠죠. 그럼 내려올 때 어떻습니까? 근데 이건 내려갈 때 F 요 mg sin 세타에 해당하는 힘을 F로 쓴다고요. 근데 마찰력이 2F의 마찰력이 반대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R자로는 그래서 마찰 크기는 이게 2F가 되어서 R자로는 F의 R자임이 걸리면서 속력이 가속도가 A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올라갈 때 3A의 가속도, 내려올 때 A의 가속도는 마찰력의 크기가 2F에 빗면 따라 내려가는 힘이 F 걸리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올라갈 때 3F, 내려올 때 가속도 F, 가속도 A 걸리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이 점에서 가지고 있던 역학 에너지는 무슨 mg h1의 역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찰 구간에서 역학 에너지의 손실량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서로 같다 했잖아요. 요 역학 에너지의 올라갈 때 절반을 깎아먹고 내려올 때 절반을 깎아먹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올라갈 때 절반 깎아먹었으니까 요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2분의 h가 돼야 되겠죠. 2분의 h1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여기서 정지했으니까 운동인지는 없습니까?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절반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 에너지를 요걸 예를 들어서 2제로 한다면
E0의 절반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지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마찰구에서 2분의 E0씩 한 번, 두 번, 올라갈 때 한 번, 내려올 때 한 번 깎아먹은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얘가요, 내려올 때, 이 부분 안에서 내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하면 A의 가속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속력이 빨라졌습니다. 근데 마찰구에서는 A의 가속을 가지고 속력이 느려졌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면 뻔하게 시간에 따라 속력을 볼 때 A의 가속을 가지고 속력이 빨라졌어. 즉 mg sin 세타 요 힘의 힘으로써 내려가면서 속력이 빨라졌잖아요. 근데 마찰구에서 어땠습니까? 하면 EF의 마찰이 걸리면서 반대방의 가속도 걸리며 반대방의 가속도니까 마이너스 A의 가속을 가지고 속력이 느려지다가 정지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내려간 거리하고 올라간 거리, 내려간 속력이 빨라지면서 요 거리나 마찰구에서의 거리나 어때? 똑같죠? 즉 이 길이가 L이면 요 길이도 L이고 그러면 H2의 크기는 요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네요. 그지? 결국엔 4분의 H1의 높이예요. H2의 높이는 4분의 H1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E0의 mgh1이라는 역학 에너지를 절반씩 깎아먹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멈췄다 하는 거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어내서 여기서 멈춰진 거가 필요 없어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역시 문제 풀이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기본적으로 모든 역학 에너지 아까 35문제 모든 역학 에너지 다 적어주십시오. 갔다 하면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역할 에너지에서 어떤 손실이 있는 마찰이 있어서 손실이 있었어요. 왜? 그러면 그만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게 역할 에너지. 이러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 네. 정리해.